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과식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이 건강이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몸은 이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은 장수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1. 지속적인 저칼로리가 몸에 일으키는 변화. 에너지 섭취가 장기간 부족하면 인체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기초대사량 감소, 갑상선 기능 저하, 성호르몬 감소, 면역력 저하, 근육 분해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증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량은 단순히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근육량과 악력은 노년기 사망률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확인됩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대사 건강, 혈당 안정성, 면역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지방보다 먼저 근육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외형은 날씬해 보여도 대사 기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인 식습관과 결합될 때의 위험성. 한국인의 평균 식습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높음, 단백질 섭취 부족, 나트륨 과다,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상태에서 식사량까지 줄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빈혈, 만성 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생리불순, 탈모, 자율신경 불균형, 면역 저하.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40대 이후에 급격한 건강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 지방 조직은 단순히 저장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 지방은 에스트로겐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칼로리 상태 체지방 감소, 에스트로겐 저하, 뼈 밀도 감소 조기 골다공증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특히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경우 이미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날씬해서 건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과도한 공복 시간 강박의 문제. 최근 유행하는 방식들. 16시간 이상 공복 유지, 1일 1식, 장기 단식 반복.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저체중, 불안 증상, 위장 기능 약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심박수 증가, 위산 과다, 혈당 변동성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실제 장수 인구의 공통점. 장수 인구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지만 굶지도 않음, 단백질 충분히 섭취, 규칙적인 식사, 근육 유지에 집중, 지나친 공복 실험을 하지 않음. 핵심은 적게 먹기가 아니라 대사 안정성 유지입니다. 6. 실천 방향.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2g 이상 확보, 최소 하루 2회 균형 잡힌 식사, 장기간 무리한 단식 중단,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체중보다 근육량과 체력 지표에 집중.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량, 기초 체온,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입니다. 핵심 정리. 굶어서 마른 상태는
반드시 건강한 상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젊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절식이 아니라 충분한 영양 공급과 대사 균형 유지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운동이 좋다는 말이 많이 할수록 좋다는 믿음으로 변질되는 순간 몸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 상태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다. 숨이 차야 운동이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 쉬면 근손실 난다. 이 사고방식이 장기적으로 몸을 망칩니다. 1. 운동은 자극이지 치료가 아니다.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좋은 스트레스 호메시스이지만 회복이 동반될 때만 이롭습니다. 운동 근육 손상 회복 강화. 이 사이클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 코르티솔 지속 상승, 면역력 저하, 수면 질 저하, 염증 증가, 즉 운동이 회복 시스템을 압도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2. 과도한 유산소 운동의 함정. 특히 한국에서 많은 경우 매일 러닝, 매일 계단 오르기, 매일 고강도 인터벌, 다이어트 목적의 장시간 유산소, 지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근육 손실, 기초대사량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생리불순, 탈모, 장시간 고강도 유산소는 몸을 계속 위기 상황으로 인식시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경계가 지칩니다. 3. 운동 중독이 더 위험한 이유.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상태. 이건 건강 관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보상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죄책감, 통증이 있어도 운동 강행, 수면 부족 상태에서도 강도 유지, 체중 증가 공포.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 의지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상 회복 지연 염증 축적 노화 가속. 4. 여성의 경우 더 예민하다. 과한 운동 저칼로리 조합은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 조합은 다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월경, 갑상선 저하, 골밀도 감소, 만성 피로 증후군. 특히 체지방률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면 호르몬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40대 이후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장수와 운동의 진짜 관계. 연구를 보면 수명 연장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강도는 중강도, 꾸준함, 과하지 않음. 오히려 매우 고강도 운동을 장기간 지속하는 그룹은 심혈관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매일 격렬하게 운동하지 않는다. 대신 자주 걷는다. 근력은 유지한다. 충분히 쉰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회복 능력입니다. 6.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주 24회 근력 운동, 주 35회 가벼운 걷기, 고강도 운동은 주 12회 이하, 수면 부족한 날은 강도 낮추기,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강행하지 않기. 운동은 몸을 혹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을 강화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은 용량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독이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많이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든 사람이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잠 줄여야 한다. 45시간 자도 괜찮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 나는 원래 잠이 없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복구되는 시간입니다. 운동, 식단, 영양제보다 수면이 훨씬 더 강력한 건강 변수입니다. 1. 수면 부족이 몸에서 실제로 일으키는 일. 하루만 잠을 부족하게 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식욕 호르몬 그렐린 증가, 포만 호르몬 렙틴 감소, 코르티솔 상승, 염증 지표 증가, 즉 잠을 줄이면 몸은 당뇨 전 단계 비만 유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대사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 한국인의 수면이 특히 위험한 이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평균 수면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야근 문화, 늦은 취침, 스마트폰 사용, 스트레스, 카페인 과다. 문제는 잠을 적게 자면서도 카페인과 의지로 버티는 패턴입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임시각성입니다. 뇌는 깨어 있지만 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3. 몰아서 자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평일 5시간 5일, 주말 10시간 수면. 이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적금처럼 모아서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능력 감소, 면역력 약화, 기억력 저하, 혈압 상승, 주말에 오래 잔다고 해서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4. 수면 부족은 가장 빠른 노화 촉진 요인이다. 잠을 잘 때 분비되는 것들,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세포 복구 효소, 뇌 노폐물 제거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 수면이 부족하면 세포 손상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특히 뇌는 잠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되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4050대 이후 급격히 차이가 벌어집니다. 5. 나는 원래 잠이 적다는 착각. 실제로 유전적으로 짧은 수면이 가능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만성각성 상태, 불안 기반 각성, 코르티솔 과다 상태, 즉 잠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해서 못 자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나는 원래 잠이 적다라고 해석하면 문제를 방치하게 됩니다. 6.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 최소 7시간 수면 확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중단,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제한, 매일 같은 시간 취침,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 수면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시간입니다. 핵심 정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을 완벽하게 해도 수면이 부족하면 모든 효과는 상쇄됩니다. 잠을 줄여서 얻는 시간은 나중에 건강으로 이자를 치르게 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덜 자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유산균, 항산화제, 콜라겐까지. 문제는 부족해서 보충이 아니라 불안해서 계속 추가하는 습관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질 것 같지만 영양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1. 영양제는 음식이 아니라 농축된 성분이다.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특정 성분을 고농도로 압축해 놓은 형태입니다. 고용량 보충이 반복되면 간 해독 부담 증가,
신장 부담 증가, 영양소 간 균형 붕괴, 흡수 경쟁 발생. 예를 들어 아연 과다 구리 결핍, 칼슘 과다 심혈관 석회화 위험, 지용성 비타민 과다 체내 축적. 좋은 성분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2. 항산화제 과잉의 역설.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막기 위해 항산화제를 과다 복용합니다. 하지만 인체는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자연 방어 체계 약화, 운동 효과 감소, 세포 신호 전달 왜곡. 산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3. 검증 없이 유행을 따르는 위험. 한국은 건강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고용량 비타민 D 열풍, 오메가3 대량 복용, 특정 항산화 성분 유행, 공복 영양제 섭취. 문제는 개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 없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고용량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맞춤 관리가 아니라 집단 불안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4. 간과 신장은 묵묵히 부담을 견딘다. 영양제는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고용량 복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간 효소 수치 상승, 신장 역과 부담 증가, 체내 축적. 문제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 수치 이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장수 인구의 공통점. 의외로 장수 지역 사람들은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식 위주 식사, 과식하지 않음, 신체 활동 유지, 규칙적인 생활,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 핵심은 영양제 다량 복용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안정성입니다. 6. 건강하게 보충하는 기준. 혈액 검사 후 부족한 항목만 보충. 지용성 비타민은 고용량 장기 복용 피하기. 동일 계열 성분 중복 확인. 36개월 단위로 점검. 음식 섭취를 우선으로 하기. 영양제는 기본 식단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결핍이 확인되었을 때 사용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핵심 정리. 건강에 대한 관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과잉 보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듭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불안 기반의 보충이 아니라 근거 기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다 스트레스 받고 산다.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 참고 버티는 게 성숙이다. 예민한 내가 문제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 호르몬 면역 심혈관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장기 손상 요인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소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 스트레스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 시간이 문제다.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회복 없이 오래 지속되는 긴장 상태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장기 상승, 인슐린 저항성 증가, 복부 지방 축적, 혈압 상승, 염증 수치 증가, 몸은 계속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복, 재생, 성장 기능이 억제됩니다. 즉, 장수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가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2. 한국인의 스트레스 패턴이 특히 위험한 이유. 한국은 다음 특성이 강합니다. 경쟁 중심 문화, 감정 표현 억제, 장시간 노동, 인간관계 압박, 비교 문화, 특히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신경계 긴장을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몸 안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 만성 스트레스가 만드는 신체 변화. 장기간 긴장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 증상, 두통, 어깨목 통증, 심장 두근거림, 수면장애, 탈모, 생리불순. 이 증상들을 각각 따로 치료하려고 하지만 근본 원인이 지속적 긴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세포 수준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염증 반응 증가, 텔로미어 단축 촉진, 면역 기능 저하, 뇌해마 기능 약화, 특히 수면과 결합되면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조합은 가장 강력한 노화 촉진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버티는 힘과 회복 능력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버티는 능력이 강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겉으로 멀쩡한 사람도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번아웃, 공황, 우울 증상, 면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회복 루틴이 확실합니다. 6. 실질적인 회복 전략. 매일 2030분 걷기 자율신경 안정. 스마트폰 없는 조용한 시간 확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주 1회 완전한 휴식 시간 만들기. 수면 최우선 확보. 회복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전체 핵심 요약.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건강을 깎아먹는 5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나친 저칼로리 절식. 2. 과도한 운동 집착. 3. 수면 희생. 4. 영양제 과잉. 5. 만성 스트레스 방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도함과 회복 부족.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회복을 우선하며 지속 가능한 패턴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장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관리하고, 더 조이고, 더 참고, 더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부족보다 지나침과 긴장 상태의 지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도 인생도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조이면 부러집니다. 너무 참으면 언젠가 터집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우선합니다.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조율의 결과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혹사시키면서 오래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끼면서 써야 오래 갑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고, 웃고, 관계 속에서 숨 쉬며 사는 것. 이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고 오래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